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뉴스는 일본이 고질라를 만들 모양이네요. 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어쩌자는 건지. 예. 뭐 먹어야 됩니까, 이제? 생선은 이제 못 먹겠어요. 큰일이네. 무서워서. 네. 러시아산 먹으면 되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인류 전체의 위협이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죠. 당장 뭐 금융시장이 어떻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자, 보이지 않는 뉴스들 중에 조금 단발성이지만, 이 시장이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좀 일발장전 주제로 다루고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앞서 예고는 베타가 낮은 개별 종목, 뭐 정책 관련주로 대응하자 이렇게 했는데, 베타라는 거는 이제 시장 민감도죠.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베타가 높은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될 것 같고,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낮은 기업들.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 지금 뭐 일본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화면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은 지난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4.4%가 상승했는데 2018년 7월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거를 사들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이 뛴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이게 시장 일반적인 예상치는 이전치 1.7%, 예상치 2.5%인데 만약에 3%를 넘기면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3%가 기준인데 3%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타깃, 평균 타깃이 2%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CPI가 3%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면은 조금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당탕거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미국의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쳐다보는 미국의 금리 시장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백신 보급과 같이 확산 지수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죠. 인도 같은 데가 이제 하루에 17만 명 감염되고 있다 그래요. 뉴델리에서는 두 달 만에 이 감염 수치가 110배, 11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는데, 뭐 크게 뭐 보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려니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시장도 참 대단한 겁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도 넘어야 되는 허들. 그리고 또 이제 보도들이 이제 어제 그제 좀 나왔습니다만, 북한 쪽에 이 심포조선소에 이제 SLBM 시험 선박 발사관 개보수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38로스에서 밝혔고, 군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월 15일 이번 주말 정도가 되겠죠. 북한은 태양절이라 그래서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이벤트 리스크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하고 좀 별개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별 기업들 중에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죠. 대선 후보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거는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해놓은 뭐 탄소 배출권 문제도 그렇지만 다 뭐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몇 가지 찾아보면은 언제 한번 제가 2월 달인가 언급했던 기업인데, 이 GN1 에너지,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중해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물 냉난방, 뭐 급탕 에너지 이런 거 공급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요거 하고 있고, 도시가스에서 추출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 연료 전지 사업 요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검증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제2롯데월드 지열 시스템, 평택 미군기지의 전산센터 지열공사, 이것도 GN1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세종청사, 여기에 지중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방식도 GN1 에너지가 있고, 두산 퓨얼셀하고 같이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결론 세계적으로는 이제 지열 시스템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회사죠.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이 2030년도까지 40%로 아마 증가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거 대선 후보들이 또 누가 되는지에 따라 뭐 다 각 당마다 다르겠지만 공통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하여튼 단기 시장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걸 넘을 수 있는 개별 기업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들여다본 거는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GN1 에너지. 제 얘기는 여기까지. 자 이제 정태근 팀장의 생각. 네. 일본 얘기. 일본이요? 갑자기요? 네. 뭐 도시락 같은 거 안 가져오셨어요? 네. 도시락이요? 네. 일단 일본 얘기는 도시락 폭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 폭탄이요? 네. 제가 윤 씨가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하는 일본인데. 일단 그러면 또 원전 방출수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오늘 또 수산물 테마 이제 애국 테마. 수산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혜가 이제 되나? 일본 제품들이 아니라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죄송하게 국산 수산물? 네, 죄송 우스갯소리 좀 드렸는데 네. 일단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입을 안 하니까 국산에서 생산하는 대체 뭐 생산 뭐 가공육이 아니죠. 생선 관련 제품들 여기 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이유. 원양어선, 참치캔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러시아 이런 얘기 드렸듯이. 러시아산. 네. 러시아 그쪽으로 일하고 자유로울까? 네. 이게 어차피 태평양에 방류를 하면 돌고 돌아서 다 가지 다 않을까요? 가죠. 근데 테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테마성이고 그리고 뭐 애국 테마 또 부각이 될 거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원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지앤원 에너지도 이게 또 엮어 보면은 네. 이게 또 이재명 테마랑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 이전 대선 때 2017년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그때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를 하고 원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원전 폐로 시장이 500조 가량 커질 건데 그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아예 없애버리고 폐로는 영구히 정지시켜버리는 거고 이 폐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원전을 해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영구히 정지하기 위해서 폐로 산업에 진출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열 에너지 네. 하면은 이제 지열 발전하고 좀 헷갈려하실 네네. 수 있는데 한때 이제 포항 지역에 지진이 네네. 났을 때 그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열 발전소는 심도가 한 4,000m에서 5,000m, 그러니까 4, 5km를 뚫고 네. 들어가서 거기서 고압으로 물을 쫙 뿌려야 되는 일종의 네. 쉐일 오일 캐듯이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압 공급이 방식으로. 생기고 네. 거기가 빈 공간이 이제 얼었다 붙었다 하면은 네. 집안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날 수 있는데 이 GN1 에너지의 지열 발전은 그렇게 깊이 안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그거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전 폐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폐로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뭐 GN 에너지 같은 경우는 GNC 에너지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GNC가 39.36%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의 그린 뉴딜이란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그린 뉴딜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과거 했던 발언들이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과거 했던 발언들이 또 부각이 되게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 했었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얘기들 원전 폐로 산업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수열 대체 에너지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2017년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수열 에너지 관련주로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는 출발점을 일단 지앤원 에너지 좀 잡았고요. 그러면서 지앤원 에너지에서 좀 파생을 시키면서 원전 폐로하고 그다음에 수열 에너지 관련주
이쪽으로 좀 그 생각을 했는데 원전 폐로 그러니까 원전 해체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폐로 관련 주가 찾아보니까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진, 오르비텍,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달에 방사능 제염업체인 원자력 환경기술개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외 원전 폐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이 거의 1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 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원전 폐로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나오게 되면 우진이라는 기업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 한때 방사능 검출기 뭐 이렇게 이슈가 네, 있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우진이 그런 관련인가요? 네,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원자력 환경기술 개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폐로 사업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앞으로 폐로 사업에 대한 뭐 테마라든지 뭐 정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가는 이미 조금 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네, 반응이 조금씩 상승을 있군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폐로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린 뉴딜 바이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전 해체 산업 기술 연구 조합사에 포함이 돼 있다는 이유로 원전 폐로주로 좀 관련이 있고요. 우리기술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핵심 설비 해체 기술 보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관련주로서 일단 분류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전 폐로 연구 정지입니다. 폐로는 연구 정지고 해체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해체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원전 폐로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진이란지 오르비텍,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태양광이란지 풍력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지열에너지는 GNC에너지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또렷하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짧게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개밖에 안 보이고요. 네.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에넌 에너지 그리고 GNC 에너지뿐만 아니라 부스타하고 LS 이렇게 좀 있던데 부스타 같은 경우는 수열 히트 펌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 관련주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는 LS 엠트론이 그 수열원 터보 히트 펌프 이것도 생산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수열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찾아오셨는데 저렇게까지 찾아오실 줄 몰랐는데. 아침에 이 작가님 이걸 주면은 네. 진짜 LTE급이 아니라 6G 속도로 계속 찾아요. 그 오는 이 순간에 계속 열심히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욕심에 좀 찾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자, 뭐 네. 하여튼 김영 매니저한테 다시 또 넘겨봐서 네. 일본의 지금 행태뿐만 아니라 이게 파급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얘기를 제가 꺼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 방사능 검출기 진단 키트에다가 이제 또 붙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키트도 방사능 몇 가지 들고 다녀야 돼요, 도대체? 그 일본이 이제 원전 오염수 어쨌든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그 한계에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제 공간이 찾아야 없는 건 되는데 아닌데 그 옆에 있는데. 그게 지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이제 작년부터 이게 거의 1년 이상 이제 끌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그 오염수를 또 따로 좀 저장하는 시설을 좀 지었으면 네. 벌써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이게 흘러 미국의 이제 이 서부 연안에 도달을 해야지 그렇죠. 이제 뭔가 움직일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이제 결국은 선택한 거거든요. 네.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출을 하면 태평양만 이제 바닷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류를 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비단 우리나라만 이제 우리나라에 당연히 지금 완전히 일본과 지금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장 이제 좀 심각한 위협이 저는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태평양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 오염수 이제 배출과 관련된 이제 피해를 우리 인류가 또 떠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요 이슈를 앞두고 뭐 사조 오양이라든지 사조 대림이라든지 이런 뭐 원양어선 관련된 또 수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출하겠다라는 일본의 어떤 결정 때문에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대적인 흐름에 이제 너무 좀 역행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 일본 도쿄올림픽 뭐 보이콧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다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이제 ESG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거든요. 뭐 2023년이 되면 이 ESG 투자와 관련된 그 펀드의 규모가 뭐 2경 4천조 원에 이를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ESG 투자의 가장 핵심이 또 환경이거든요. 네. 친환경.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은 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이게 뭐 지금 방출을 한다라고 결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방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극렬한 어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뉴스 보도가 어제 아침 나왔지만 네. 재정 적자가 이 경기 부양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규모의 돈을 풀다 보니까 네. 재정 적자가 이전치보다 4배가 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났어요 주머니에. 그러면 네. 그걸 메우려면은 증세를 막 해대면은 자국 내에서는 이 조세 저항이 나올 거고 여론이 네. 안 좋아질 테니 네. 밖에서 걷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들으시면은 뭐 환경세, 뭐 탄소세 이런 걸로 미국이 걷어들일 수는 없더라도 미국은 준비가 돼 있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뭐 거기에 따른 뭐 출자를 하다든지 뭐 돈을 더 내라든지 이렇게 종용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을 향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네, 없다. 결국은 이제 이게 귀결이 되는 게 일본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는 거. 그게 저는 네.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시장 역시나 정말 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GN1 에너지 오늘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 GN1 에너지를 보고 조금 이제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제일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뭐 지열 에너지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제 수열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이 네. 수열 에너지가 이제 춘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대형 IT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춘천 지역에 이제 클러스터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비트코인 채굴도 요즘에 이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채굴을 하면 컴퓨터가 막 돌아가니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이제 과연 뭘로 이제 식힐 것이냐. 남한강 댐에 있는 이제 냉수를 이제 끌어와 가지고 거기 데이터 센터에 이제 발생하는 열을 이제 식히는 그게 이제 수열 에너지 이제 맞아요.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는 사업이거든요. 냉방도 맞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조를 잘하는 기업이고 그렇죠. 이미 뭐 롯데타워, 롯데월드 또 뭐 삼성 쪽의 건물들 많이 들어가는 네. 경험들이 있어요. GN1 에너지가. 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찬물을 끌어다가 냉각을 시키고 그 냉각시킨 걸 이제 다시 데펴가지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작년에 국책과제로 이제 선정이 좀 돼가지고 한 3천억 정도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 사업을 이제 GN1 에너지가 이제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일 것 같고. 거기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들여오자 가정마다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는데 네. 도심형 건물에는 이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 그것도 우리 미코라는 기업도 아마 그걸 그렇죠. 하는데 네. GN1 에너지가 두산 퓨어스라고도 아마 그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신재생 하시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뭐 지열, 수열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도 이제 확장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붙이시면 뭐. 저는 이제 추가를 추가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태양광, 그 다음에 또 수소, 니콜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소 관련된 뭐 수소차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완전히 색깔이 이제 그린 에너지 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한 1조 원대 규모의 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홍콩에 또 지금 외화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게 또 이슈였거든요. 1,700억 정도 이제 외화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역시나 이것도 이제 친환경 이제 에너지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야말로 뭐 지금까지는 뭐 수소 관련된 테마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뭐 1분기 때도 아주 좋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좀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48,000원 정도 지금 가격대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신재생 에너지 수혜주로 하나솔루션 한 종목을 추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원래 주제가 대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닌데 이제 아까 했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뭔가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횡보론 내지는 뭐 약간 좀 눌린다고 치면은 네. 개별 기업들 이런 것들을 보자 그래서 주제를 저렇게 좀 잡았고 기업들은 뭐 에너지 쪽이 좀 강조가 됐는데 조금 확장하려면 시간이 없구나. 네. 네.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김현민 네. 보내야죠. 38분이니까 네, 다시 일단 하죠. 네, 정책 수혜주가 오늘 이제 어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재보궐선거 이전에 막 인맥 테마주들 특히 지금 또 막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 관련된 인맥주들이 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바통을 이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는 이제 끄집어내지 맙시다. 지금 막 인맥 테마주들이 막 이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선 가도를 이제 달릴 때 실제로 이제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 해드렸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짚어드릴 시간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이제 관련해서 긴급 회의 이제 결과에 대한 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삼성전자 이제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이제 오늘 긴급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해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